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오 무승부, 언더, 버밍엄 승무에서 오버까지 다 괜찮았는데 볼로냐가 질 줄은 몰랐다 홈에서.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볼로냐 한 볼. 그리고 아랍컵은 어제 경기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랍컵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아랍컵이 없더라도 남은 경기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아랍은 그냥 굳이 손댈 필요 없이 어, 그냥 보기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경기입니다. 어제보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냥 무승부만이라도 갔어야 했나? 왜냐면 그게 한 2.95인가? 3배가 좀 안 됐었거든요, 무승부가. 나중에 배당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버밍엄 핸디물을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버밍엄이 항상 최근에 이제 홈에서 다득점을 하다 보니 마인도 좀 걸려가지고 이제 묵과할 게 없다는 이유로 이제 결국엔 무승부를 못 데려갔는데, 어제처럼 경기가 적을 땐 그냥 무승부 하나라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EPL, 라리가, 그리고 세리에하고 분데스는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독일 FA컵, 이탈리아 FA컵. 그래서 총 8경기. 그리고 방제 이제 하나 안 적었는데 챔피언십이 빠졌네. 챔피언십도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번 입스위치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맨앵글라하고 장크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설정을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DBC는 아닌 거니까 그때 중단된 거 했던 것 같아요. 자, 잠깐만, 한 경기가 빠져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가 없구나. 됐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앵글라하고 장크트가 이제 유일하게 시간대가 가장 빠르긴 하거든요. 2시. 맨앵글라하고 장크트는 일단은 리그에서 순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앵글라가 12위, 장크트가 이제 마인츠보다 한 단계 위니까 승점으로 따지면은 6점. 리그에서는 맨앵글라가 좋긴 합니다. 득실도 둘 다 마이너스지만 조금 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컵대회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 일단 둘의 상승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 20년도 이후의 경기를 보면 맨앵글라가 2승 1무입니다. 홈에서는 이제 한 번 이겼고, 나머지 전적들은 오래돼서 좀 제외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어쨌든 최근의 맨앵글라의 흐름은 매우 좋다. 예전에는 6실점도 하고 득점도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오늘 있는 컵 대회, 독일 FA컵을 시작으로 그때 카를로스 루의 그 팀을 상대로 3대1로 이기면서 4대0, 3대1, 3대0, 라이프치 0대0까지 5경기 4승 1무입니다. 그 정도로 흐름이 좋아서 장크트는 지난번 미넨을 아마 선제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승리가 없고 리그 초반에만 살짝 좋았지 그 이후에는 5연패도 했고, 리그로 치면은 얘네는 지금 엄청난 연패 중이죠. 한 9연패인가? 근데 중간에 이제 장크트가 호펜하임하고 이제 컵대회 비기면서 승부차이 끝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맨앵글라의 최근 흐름을 잡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아무리 이게 컵대회라는 변수가 있고 16강이긴 하지만 물론 맨앵글라 쪽 미드필더 라인에 좀 부상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장크트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격에 골 가장 많이 넣는 선수가 지금 이 결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건 흐름대로 가야죠. 메넨글라 승. 메넨글라 승 가고 언어버는 건너뛰겠습니다. 컵대회라서 그냥 메넨글라 승만 보고, 메넨글라의 흐름상은 뭐 최근에 다득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보단 오버가 좋아 보이는데, 결국 오버가 나오려면 장크트가 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한 골 이상 잘 못 넣고 있어서 원정에 무득점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 거면 그냥 승 마인 가는 게 낫다고 봐요. 메넨글라 승에 마인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냥 요 정도로만 반반입니다. 배당이 워낙 높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2배 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본머스 에버튼. 자, EPL은 이제 컵대회는 아닙니다. 지금 본머스가 순위가 살짝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최근 뭐 20년도 이후에도 4연승인데 근래 접은 적이 없어요. 거의 한 8, 9년 동안. 그 정도로 에버튼 상대로 홈에서 상성이 좋습니다. 본머스가. 본머스가 좋은데 일단 뭐 승점은 1점 차고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고 하지만 본머스의 강점이 있죠. 본머스는 홈의 무패팀입니다. 4승 2무. 지금 아스널이랑 뭐 썬더랜드, 브라이튼, 본머스, 크리스탈은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어서 원정은 안 좋습니다만은 홈만큼은 좋다. 그리고 뭐 에버튼이 뭐 이 원정 성적을 그 정도 막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이제 에버튼 입장에서 보면은 본머스가 일단 공격에 이제 경고 누적이라든가 미드필더의 퇴장, 수비 쪽에도 경고 누적이 있어서 최근 빠지는 선수가 한 3명 됩니다. 뭐 미드필더 부상까지 합치면 한 4명 정도. 근데 에버튼도 그때 자기들 팀끼리 싸워서 이제 출전 못하는 선수 개의 출전 정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에버튼이 좋을 수밖에 없다. 즉 지난번 뉴캐슬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결국 퇴장당한 상태에서도 맨유를 잡았고, 뭐 풀럼전 2대0, 썬더랜드 원정도 비겼고, 그러니까 원정이 득점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운이 좀 따라줘서 뭐 최근에 연승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진 적은 없긴 합니다. 그 뉴캐슬전 빼면은. 다만 이제 본머스가 워낙 홈에서 잘하고 썬더랜드전도 이길 뻔도로 하다가 지기도 했고, 뭐 최근에는 홈에서는 무조건 다득점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버튼이 뭐 한 골이라도 넣어주면 저는 오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할까요? 본머스 최근에 뭐 홈에서 2대2, 뭐 원정 3대3, 2대2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일단은 본머스 승무로 보되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오버입니다. 약간 어제 버밍엄처럼. 왜냐면 에버튼도 원정에서 뭐 다득점 한 적이 뭐 거의 없긴 한데 예전에 울버햄튼전, 그리고 모르죠. 최근에 그래도 골을 어느 정도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보인다. 퇴장이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지난 썬더랜드처럼. 해서 승무에 오버 보고 배당이 승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 와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12월은 이벤트 한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 자주 눌러주시는 분들 아마 이번 주까지 통계를 내서 뭐 구독권을 뿌리든 뭐 조합을 드리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풀럼하고 맨시티 가도록 할게요. 자, 풀럼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맨시티가 순위가 높죠. 풀럼은 지금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위권보다 살짝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맨시티가 지금 2위인데 3위, 4위, 뭐 5, 6위
뭐 7위까지 불과 4점 차. 이렇게 1위도 이제 아스널이 조금 치고 달리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승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울버햄튼 빼고는 뭐 19위인 번니도 몇 경기 이기면 못 쫓아갈 점수는 아니거든요. 승점이 10점이긴 한데. 자, 그래서 풀럼 입장에선 17점이기 때문에 한 경기에 따라 순위가 많이 바뀝니다. 맨시티도 이 한 경기에 따라서 2위 쪽을 계속 유지할지 밑에랑 순위가 바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그리고 이 풀럼이 하필 홈입니다. 맨시티 홈에서 잘하죠. 근데 원정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풀럼도 원정이 안 좋지만 홈에서 4승 1무 1패로 3실점으로 되게 실점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에 일단은 최근 부상이 거의 없고 해리 윌슨만 지금 부상 때문에 이제 그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완전 그 결장은 아닌데 맨시티도 뭐 기존 뭐 장기 부상자들 빼고는 없어서 한데 이제 홀란드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하고 맨시티가 지난번 이제 2대0으로 이길 때만 하더라도 너무 리즈를 무난하게 이기는 게 아닌가. 근데 겨우 이겼죠, 겨우.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워낙 강팀들은 웬만하면 안 지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 역전도 잘 안 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리드를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오히려 뭐 퇴장 변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역전패도 뭐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동점도 많이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뭐 약간 거의 절대 강자가 없다는 그런 느낌? 충분히 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안 그래도 최근 뉴캐슬이나 이제 레버쿠젠한테 뭐 레버쿠젠으로 로테를 돌리긴 했지만 지난번 리즈전도 겨우 이긴 거 보면은 불안하다 맨시티. 일정이 좀 빡세죠. 이제 3일 뒤에 또 하고 레알 챔스 원정 갔다가 또 크리스탈 하고 또 그 카라바오컵 하고 12월은 거의 뭐 며칠에 한 번 꼴로 뭐 3일 뭐 4일 막 이렇게 진짜 짧을 때 뭐 이틀에 한 번씩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빡셀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특히 풀럼은 지난번 토트넘 좀 잡고 썬더랜드 잡으면서 연승. 얘네도 원정은 약해요. 약하긴 한데 최근 오랜만에 원정 승리하기도 했고 홈에서 진 건 아스날밖에 없습니다. 0대1로. 풀럼이 그만큼 홈에서는 좀 빡센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 원정에 대한 배당은 갈 이유가 없다. 저는 풀럼 2프레임 봅니다. 근데 항상 요런 배당 비슷하게 이제 받았을 때는 프렌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흐름상은 풀럼 2프레임 보고 맨시티의 승리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1대0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풀럼이 이겨도 2대1, 맨시티가 이겨도 2대1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상성은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좋긴 합니다. 한 20년 돼가는 것 같거든요. 풀럼이 맨시티를 잡은 게.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 그런 기록들이 자주 깨지기 때문에 상성은 제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흐름은 풀럼 2프렌을 보고 배당 대비는 갈 이유 없습니다. 올해 맨시티 승보다 배당이 적고 워낙 이제 맨시티가 원정에서 계속 연패 중이면 갈만 하겠는데 지난번 결국 뉴캐슬도 4대1로 에버튼을 잡은 거 보면 에버튼도 그때 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프렌도 못했잖아요.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땐 프렌 보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풀럼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뭐 맨시티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다만 배당 대비 서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일단 이 프렌 체크를 해두고 아마 프렌 정도 갈까 아니면은 갈 이유 없다. 프렌은 배당이 높기 때문에 역배까지 보긴 힘들어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블랙번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자,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자 블랙번 같은 경우 지금 딱 순위가 9위 18이니까 딱 2배 차이죠. 승점은 7점. 그리고 입스위치가 득실이 괜찮습니다. 플러스 11. 블랙번은 마이너스 5고. 그래서 득실이 다 안 좋아요.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번은 원정에서 성적이 매우 좋은 팀입니다. 코번트리 다음으로 승점이 높아요. 2위입니다. 2위. 홈에서는 밑에서 2위. 셰필드 웬즈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필 또 오늘 홈이죠. 그리고 입스위치는 뭐 홈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원정도 거의 한 중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홈의 블랙번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번이 공격에 일단 결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두 명 정도. 근데 최근 수비 쪽에 뭐 경고 누적에 주전키퍼도 출전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서브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입스위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 주전키퍼 일단 못 나오고 있죠. 이제 서브 키퍼가 한 8경기 뛰었고 미드필더도 옌스가 이제 뭐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거 외에는 따로 추가적인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장기 부상 몇 명이기 때문에 결장자로 보면 그래도 입스위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블랙번이 아까 말했지만 원정 성적이 좋은 게 최근 원정 3승 1무입니다. 4경기 무패 중. 근데 홈만 오면 못 이겨요. 물론 최근에 사우스햄튼전을 이기긴 했지만 더비카운이나 퀸즈 특히 홈에서의 그 득점력이 워낙 저조해가지고 사우스햄튼 이겼을 때 이제 2골을 넣은 게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거다. 나머지는 다 한 골 또는 무득점 경기였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도 이제 겨우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몰아 넣어서 역전을 한 건데 입스위치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좋은 거죠. 옥스퍼드전 지기 전까지는 이제 6경기 무패였고 4승 2무 원정 3연승 그 3연승 할 때도 다 다득점 했죠. 4대1 4대1 2대0 그래서 옥스퍼드전을 졌지만 뭔가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블랙번도 오늘 지면 홈 3연패인데 얘네가 컵대회 포함 한 4연패는 했었거든요. 리그도 3연패 했었고 그래서 뭐 3연패가 뭐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 그래도 흐름이 원정이 아니고 홈이기 때문에 입스위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입스위치가 뭐 원정 다득점도 그렇고 확실히 홈의 블랙번은 득점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입스위치 승무 보고 자 여기서 일단은 공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상성은 이제 최근 경기들이 거의 없어서 입스위치가 이제 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홈 원정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근 잘하는 렉섬 상대로 선제골 놓고 그래도 대부분 다 한 골 차였어가지고 입스위치가 다득점만 못한다면 예전에 또 입스위치는 원정에서 득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뭔가 많아진 느낌이지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반반 정도 보고 무승부 묶어갈 게 있거나 있으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 자 여기는 이제 독일 FA컵이죠. 순위도 3, 4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르트문트도 이제 득실차 10골, 레버쿠젠 11골, 승점 2점 차, 뭐 거의 박빙이기 때문에 물론 상성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결국 이제 결장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16강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결장이 크게 없어 보여요. 레버쿠젠도 장기 부상자들 빼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반 느낌.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맨시티, 뮌헨 원정에서 진 거 말고는 홈에서 일단 패배가 없거든요. 최근 뭐 비아레알도 4대0으로 잡고 하필 또 오늘 만나는 레버쿠젠 원정 가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도 지난번 도르트문트한테 홈에서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맨시티, 뭐 롯데를 돌리긴 했지만 잡고 원정 3연승 중이었고 뮌헨전하고 파리 빼고는 레버쿠젠도 거의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도르트문트전도 레버쿠젠이 슈팅은 2배 정도 차이 더 많았거든요. 점유율도 더 많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도르트문트 홈이라고 해서 지난번 이겼다고 해서 도르트문트가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 겁대이기 때문에 또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이 낮긴 하지만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다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했던 거 생각하면 뭐 배당 대비 오버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컵대회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다음 이제 며칠 뒤에 리그 경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의외로 다득점이 안 나올 수 있다. 지난번 프랑크 원정이 뭐 승부 차이까지 간 것처럼 레버쿠젠도 파더보른 상대로 이제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우세하다 보기 어렵다. 저는 언더랑 무승부 봅니다. 근데 언더는 배당 대비 그러니까 확률은 어찌 보면 언더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뭐 도르트문트가 2대1로 이기든 지난번 원정에서처럼 아니면 레버쿠젠이 이기든 그런 건데 전 배당 대비 그냥 무승부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블랙번도 뭐 그 뭐 무 갈 게 있다면 이제 묶어 간다 했잖아요. 뭐 그 입스위치 승부를 보긴 하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 해서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묶어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바르샤하고 AT. 이거는 컵대회가 아닙니다. 리그 경기. 1위 4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요 경기. 왜냐면 바르샤가 최근에 이제 살짝 AT한테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상성이 밀린다 이건 아닌데 최근 홈에서 컵대회 4대4 그리고 작년 리그 경기에서 1대2로 지기도 했고 그래서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39골로 많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실점은 AT가 1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득실이 지금 20 플러스 23이니까 그래도 앞서죠. 바르샤가 득점력 워낙 차이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이제 7승 무패로 압도적으로 좋고 AT는 홈에서 7승 1무로 이제 아주 좋은데 바르샤 한 경기 덜 치러서 이제 승점이 1점 앞서서 1위긴 하지만 원정은 한 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2승 3무 1패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홈에 비해. 그리고 결장 부분은 기존 부상자들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공격의 로페즈, 뭐 수비의 아라우, 미드필더 쪽의 가비 빼고는 다 이제 그리고 AT도 보면은 수비 쪽에 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풀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 알라베스전 실점을 했지만 결국 3득점을 했고 최근에 바르샤 이제 뭐 장점은 다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단점은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최근에 빌바오 한 경기 그리고 예전에 헤타페랑 발렌시아 뭐 마요르카 정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골을 계속 먹힌 거예요. 모든 경기. 뭐 홈이 됐든 원정이 됐든 약팀이 됐든 챔스가 됐든 리그가 됐든. 그래서 지난번도 알라베스한테 선제골 1분 만에 먹히고 결국 뭐 역전을 하긴 했지만 AT는 또 다른 느낌이죠. 뭐 알라베스나 이런 거하고 이런 팀들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잘하고 물론 AT도 단점이 이제 원정에서 이제 좀 애매해서 이제 단점인데 최근에는 뭐 리그 보면은 원정에서도 무실점으로 뭐 베티스나 헤타페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뭐 홈에서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뭐 레알도 5대2로 잡고 그랬는데 원정은 좀 불안하긴 해요. 리그 초반에도 역전패라든가 1대1 무도 많고 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바르샤 승무 사이드긴 한데 바르샤가 요새 살짝 좀 애매해요. 그 애매하다는 게 어떤 애매하다는 거냐면
실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길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단 말이죠. 뭐 알라베스전 선제골도 그렇고, 뭐 예전에 엘체 실점도 그렇고, 지로나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배당이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 AT가 아무리 원정이 못한다고, 뭐 홈보다는 못하고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바르샤가 홈에서 그 정도의 그 뭐 실점이나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요거는 의외로 무승부가 뜰 수도 있다. 근데 뭔가 2대2 무승부 이런 느낌은 잘 안 나고, 아싸리 이기면 뭐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뭐 바르샤가 선제골 먹고 뭐 2대1, 3대1로 역전을 하든, 그러면 오버를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리고 또 AT가 원정이 약하다 보니 뭐 2프렌을 받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좀 불안해서. 뭐 그러다 진짜 뭐 2대0으로 끝나면 핸디모가 뜨는 거기 때문에 전 언더 봅니다. 언더. 뭔가 바르자 승각이 좀 찝찝해. 그래서 정승을 가고 싶다면 핸디모 정도? 왜냐면 AT도 지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바르샤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물론 순위는 안 바뀌겠지만 득실 때문에. 그리고 바르샤는 이겨야 이제 레알이랑 비아레알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유벤 우디네세.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 리그 경기는 아니에요. 컵 대회인 점을 참고하시고, 자, 유벤투스하고 우디네세의 지금 리그 순위를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승점 5점 차. 유벤 7위, 우디네세 9위. 그리고 뭐 득실은 당연히 유벤이 플러스 5고 우디네세가 실점이 많아서 마이너스 6이라 유벤투스가 좋긴 한데, 자, 상성도 압도적으로 좋죠. 유벤이 홈에서 우디네세 상대로. 근데 이 경기는 컵대회라는 점, 16강전입니다. 오늘 다 16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라온 팀들도 보면은 뭐 라치오, AC 밀란, 뭐 인테르, 로마, 뭐 나폴리, 뭐 강팀들이 다 있습니다. 볼로냐까지. 자, 결장은 이제 블라우비치의 결장이 있다. 공격에 수비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그리고 우디네세는 딱히 최근 결장이 수비 한 명 정도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벤에 이제 뭐 일디즈가 골을 한 골 더 많이 넣고 있긴 하지만 블라우비치도 그 다음으로 골이 많고, 뭐 평균 시간이 많이 뛴 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를 거의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결장이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지금 유벤이 이제 챔스에서 의외로 성적이 레알전 빼고는 이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점이 높진 않지만 나름 이제 뭐 못하진 않고 있거든요. 리그에서도 아마 홈에서 이제 무패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칼리알리전 실점, 뭐 토리노 0대0, 우디네세도 실점, 뭔가 살짝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그리고 우디네세는 예전에 인테르 원정을 리그 초반에 잡아내기도 했었고, 최근 뭐 원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유벤한테도 뭐 1대3으로 진 전적도 있고, 홈에서는 볼로냐한테 0대3으로 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파르마도 잡았고, 그때도 일리즈의 그 추가 시간에 PK 골이 없었으면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그때 골 PK 넣은 블라우비치도 없고, 그래서 뭐 슈팅은 압도할 거예요. 아마 유벤투스가. 점유율은 뭐 앞서겠지만 결국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봅니다. 유벤도 최근에 홈에서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이겼던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손에 거의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칼리알리전도 결국 깔끔하게 이겼어야 했는데 결국 선제골 내주면서 이제 시작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1.26에 대한 배당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우디네세 프렌 갈 정도는 아니고, 유벤 승무 보는데 컵 대회 특성 때문에
조금 걸려서 저는 아마 유벤을 가게 된다면 핸디무로 노리지 않을까. 언어보도 좀 불투명해요. 이게 1대0이 될지 2대1이 될지 몰라서 저는 아마 핸디무 쪽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버밍엄 핸디무를 봤다면 라이온 무랑 묶어갈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쉬워.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생방이 추천이 좀 빡세긴 합니다. 오히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업을 더 잘 눌러줘요. 물론 이제 반대 누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개인이 선택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보고 뭐 틀리면 뭐 다운 누르고 맞으면 업 누르는 거겠죠. 자, 요렇게 보고 추천 한 번씩 이제 이거 하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저도 방종을 해야 돼서 뉴캐슬 토트넘 마지막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어제에 비해 뭐 골라갈 게 경기들도 많고 하니까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랍컵은 어제 경기 결과 보고 가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분석도 하진 않을게요. 어제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그냥 하던 거 해야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없으면 갈 텐데 지금 뭐 8경기나 있잖아요. 자, 뉴캐슬 토트넘. 뉴캐슬이 토트넘 상대로 이제 4연승 중. 그럼 상승은 뉴캐슬이 좋죠. 근데 홈에서마저 4연승입니다. 즉 뉴캐슬이 토트넘 상대로 상승은 매우 좋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컵대회가 아니고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오늘 컵대회는 분데스하고 세리에만 있고, 자, 뉴캐슬이 이제 승점이 18점으로 같아요. 토트넘이 득점은 살짝 앞서고 있긴 하지만 홈의 뉴캐슬 성적 괜찮습니다. 근데 원정의 토트넘도 성적이 좋아요. 큰 차이가 없어서 반반인 느낌이긴 한데 결장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수비 쪽에 트리피어 부상은 확실하고 주전 키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모르겠어요. 지금 부상으로 이제 서브 키퍼가 한 2경기 정도 뛴 것 같은데 그거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토트넘은 장기 부상자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자, 그러면 어쨌든 토트넘은 좀 패턴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컵대회 포함 1무 4패, 챔스 빼고 챔스는 한번 코펜하겐을 잡았기 때문에 리그컵을 빼더라도 리그 1무 3패 못하나 싶더니 뭐 에버튼 3대0으로 잡고 또 잘하나 싶더니 뭐 홈에서 풀럼한테 지고 뭐 맨유하고도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아스널 4실점, 풀럼 2실점, 맨유 2실점,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뉴캐슬은 제가 이제 에버턴 2프렌을 봤던 입장으로서 뉴캐슬이 항상 선제골 넣고 최근에 역전을 당했거든요. 웨스트햄, 브랜드포드, 그리고 마르세유도 다 선제골 넣어서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해서 진 건데 올해 에버튼전은 그걸 깼습니다. 전반에만 3대0이었고 결국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뉴캐슬의 딱 하나의 그 불안한 점은 원정 성적이에요. 선제골 넣고도 지는. 근데 홈으로 돌아오면 거의 깔 게 없거든요. 홈에서 졌던 건 아스날하고 바르샤밖에 리버풀까지 있구나. 근데 아스날전 이후에 무패입니다. 무패. 6경기. 맨시티도 잡고 빌바오, 토트넘 그 경기는 이제 리그컵, 그리고 벤피카, 노팅엄까지 해서 그 6연승 할 때 동안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2골에서 3골만 넣었기 때문에 거의 2골씩 넣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뉴캐슬 쪽 볼 수밖에 없다. 뉴캐슬 승무 사이드 보고 언어보는 오버 봅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각이 좀 빡세다. 갑자기 토트넘이 못하나 싶더니 또 뭐 에버튼전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맨시티를 잡을 때 아니면 뭐 웨스트햄, 브라이튼전처럼 지지 않는 구도로 간다면 뭐 오버가 좋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뉴캐슬이 상성이 좋고 홈에서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난번에 원정에서 결국 그 뭔가 안 좋은 흐름을 깼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결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우당탕탕 하면서 이겨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다득점으로 비기든가.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건 오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뉴캐슬 승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8경기 분석이 끝났고, 뭐 종합적으로 얘기할 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컵 대회 있고 리그 경기 있는데, 뭐 아무리 컵 대회라도 뭐 흐름을 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뭐 무승부 좀 보이는 게 있으면 뭐 묶어 가든, 배당 대비를 좀 생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질샷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마 이번 주 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아마 오랜만에 도전 미션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주말쯤에 뭐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라이브 오시는 분들,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고 있다가 뭐 나중에 구독권을 뿌리든 뭐 조합을 보내드리든 이벤트를 좀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직 그 멤버십 적용하려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나도 뭔가 이제 그런 거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숲 거의 주소가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따 혹시 저녁에 잠깐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뭐 조합을 다 짜고 난 다음에. 예전엔 가끔씩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못 와서 그런데 보면서 좀 공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없거나 안 오면 그냥 내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이 경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올 겁니다. 낮에. 뭐 한 2, 3시 정도.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됐나 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